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간단히 공개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도 계좌는 2억 6,100만 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의 ISA 계좌는 올해 새로 투자해서 30만 원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8,100만 원 수익 중이며 두 번째 계좌 1,000만 원 수익과 환차익까지 총 4억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과 S&P 500이 한 번 더 소폭 상승해주면서 드디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웅덩이를 끝내고 역대 최고 신고가 올타임 하이를 이틀 연속 경신해 주었습니다. 금일 맵을 살펴보면 특징주로는 메타가 있습니다. 메타는 어제도 오늘도 홀로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메타가 하락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메타는 무려 20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는 나스닥 40년 데이터 중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20거래일 동안 무려 20% 수익률로 상승했죠. 이렇게 20거래일 동안 상승하고 무려 20%나 상승한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메타는 AI에 매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올해도 엄청난 투자를 발표했는데요. 현재 메타의 광고 타겟팅 부분 수익이 이 AI 투자로 인해 증가했다는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트럼프의 관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광고 기업들은 비교적 관세 우려가 적다는 점을 봤을 때 현재 매우 좋은 투자처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다행히 4.8%를 찍고 한 달째 둔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 매우 중요한 호재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국채 금리와 함께 달러 인덱스도 소폭 둔화되면서 미국 증시 신고가 경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재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트럼프 1기 때는 취임 전 달러가 크게 상승해 주다가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뒤 그대로 쭉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트럼프 2기 때도 취임 전 달러가 크게 상승해주면서 부담을 주다가 취임 후 소폭 둔화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1기 때처럼 2기 때도 달러가 둔화를 보이는 거 아니야? 아무리 트럼프와 정부가 강달러를 외쳐도 달러는 이번에도 하락하는 게 아닐까? 라는 시장의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채금리가 하락해주고 있고 달러도 소폭 하락해주니까 결국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결국 신고가를 또 경신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11월부터 시작된 이번 운동위는 국채금리가 하락해야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공포지수를 살펴보면 결국 공포 구간에서 빠져나온 상황이죠. 자, 여러분이 웅덩이 공포 구간에서 웅주패야 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 정말 매일매일 설명드리지만 막상 직접 행동은 대부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 11월부터 시작된 웅덩이 지루한 횡보장에서의 공포지수를 보면 딱 저 구간이 극심한 공포 구간에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저 공포 구간 시기 S&P500은 그때 어떤 위치였는지 살펴보면 정말 매우 좋은 웅덩이 줍줍 분할 매수 구간이었다 라는 것을 또 지나고 보니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또 더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웅덩이 매매법으로 웅주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활용해 기다리다 보니 결국 3개월 만에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미국 주식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번 3개월 웅덩이에서 우리는 이때 어떻게 투자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복귀해 보겠습니다. 현재 결국 다시 신고가를 경신해 주었죠. 트럼프 당선 후 미국 주식은 더 오를 것이라 생각했고 비트코인은 폭등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3개월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직도 고통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지루했던 3개월 동안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먼저 우리는 12월 20일쯤 점도표 쇼크가 터졌을 때 웅주 분할 매수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해당 영상들에서 지금 더 떨어지더라도 슬슬 싸게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 라는 일관된 뷰를 공유드렸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4.8%까지 오를 때 미국 주식은 더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때 우리는 또 웅덩이 매매법으로 웅주 분할 매수를 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도 폭등한다고 말하고 국채금리는 내려올 생각도 없고 트럼프는 그런데도 관세 얘기를 하고 이 모든 비관론을 무시하는 나 스스로와의 싸움을 해야 했고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투자가 정말 이론과 다르게 실전에선 더욱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매번 이런 웅덩이에서도 계속 우리를 테스트하기 때문입니다. 관세 우려가 이렇게 큰데 너 이래도 매도 안 해? 인플레이션 폭등하면 폭락할 텐데 너 그래도 매도 안 해? 이런 비관론들이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이걸 매번 통과해야 하니까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 비관론들과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투자자들의 평균 약세 지표를 보면 38 위로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이렇게 약세를 바라보면 보통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웅덩이를 만들고 있지 않아서 이번엔 웅덩이가 좀 늦게 찾아올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이번 웅덩이는 이미 지나갔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나봐야 아는 것이고 예측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르면 계좌 상승을 즐기는 오즐 구간에 돌입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오즐 구간입니다. 반대로 다시 또 떨어지게 되면 웅덩이 매매법으로 분할 매수를 또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즉 대응이 아니라 미리 상승과 하락에 대한 모두 좋은 상황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만들어두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 4개월 동안 빌빌기고 있고 점점 힘없이 떨어지니까 이제 슬슬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비트코인 시즌 끝났다 라고 말이죠. 분명히 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 수혜받는다고 말했고, 분명히 2월엔 강세를 보인다고 유튜버들이 말했는데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이 없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가 급증하고 있다 라는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개인 투자자들은 보유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대형 투자자들, 고래들은 지금 이 상황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라는 문구를 꼭 캐치하셔야 합니다. 즉 지금 당연히 너무 고통스러우시죠. 이제 코인 시즌 끝나서 폭락이 찾아올 것 같은 지금 이 시기에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보유량 감소로 매도를 하고 있고, 극소수의 고래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극소수를 의미하는 부자들, 자산가들, 대형 투자자들, 고래들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쫄아가지고 결국 대다수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일관된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항상 폭락을 각오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코인 시즌이 정말 끝났을 수도 있죠. 다만 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상승 랠리는 남아있다 라고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직접 버티고 있고, 그래서 저 역시 직접 홀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버텨내야 자산이 결국 한 번 더 퀀텀 점프하는 구간을 만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주식 웅덩이를 보나 지금 비트코인 웅덩이를 보나 대체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 링크 기재해둘 테니 가입하시면 제 실시간 매수매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 기업들의 올해 이익 추정치 기대가 매우 낮아진 그래프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들과 자료들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디벨롭몽 영상 보면 피터 런치가 기업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과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하향은 다릅니다. 기업들은 대부분 매년 이익 추정치를 하향시킵니다. 그럼에도 S&P 500 수익률을 보면 전혀 관계없이 상승하더라 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는 내려가더라도 기업들의 이익은 결국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본질을 바라볼 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이제 미국 주식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 유럽 증시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통찰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딥시크 사태 이후 중국 주식이 크게 상승해 주니까 뒤늦게 이젠 중국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방구석 워렌 버핏들도 있죠. 그런데 중국 주식은 말이죠, 찰리 먼거도 결국 손절했고 레이 달리오도 결국 손절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개인 투자자는 애매한 통찰력으로 중국 주식과 유럽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고, 정말로 덜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덜 오른다고 하더라도 저와 함께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에 장기 투자하면 그 어떤 자산보다 높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의 소중한 돈도 지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주식 신고가 경신했으니까 일단 팔고 또 떨어지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미국 주식이 신고가를 경신했다면 강세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세는 강세를 낳는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와 함께 장기 투자하셔서 QLD의 18년 수익률 5,300% 수익률을 직접 누리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그대로 때려맞은 두배 레버리지 QLD입니다. 그럼에도 18년이라는 시간을 활용하면 무려 5,300% 수익률입니다. 18년 장기 투자? 그거 너무 길다고요? 만약 18년을 활용하기 힘들면 10년이라도 투자하시면 되고, 10년도 너무 멀어서 못 하시겠다면
단 7년이라도 장기 투자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도 있으니까 그걸 현금 비중으로 좀 줄이는 겁니다. 이걸 저와 함께 계속 반복하시면 자산이 불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직접 다 이걸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상한 종목 째려보지 마시고 제발 이상한 방법도 째려보지 마시고 뚝심 있게 저와 함께 오주롱죽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